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1000개 이상의 수제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가 있습니다. 신선한 홉, 메가, 그리고 깨끗한 물, 이 세 가지가 만나 탄생하는 수제 맥주는 각 브루어리의 독창성을 담고 있죠. 오늘 소개드릴 곳은 대한민국 1세대 수제 맥주 양조장 벨메기 브루잉입니다. 국내 최초의 미국식 수제 맥주 양조장으로 풍부한 맛과 향을 자랑하고 있죠. 대한민국 부산에서 미국인이 만드는 미국식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수제 맥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재료의 선정이겠죠. 이 포대에 담긴 것은 메가입니다. 메가는 보리를 물에 담가 발화시킨 후 말려서 만든 것으로 맥주의 기본적인 맛과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현장에서는 몰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메가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맥주의 맛은 달라지기에 수제 맥주 브랜드마다 메가의 조합법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 포대에 담긴 것은 카라멜 메가로 추가되는 양에 따라 달콤한 맛과 색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배합된 메가는 분쇄 작업이 진행됩니다. 어느 정도 분쇄하느냐에 따라 맥주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거칠게 분쇄하면 입자가 커져 당화가 불충분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곱게 분쇄하면 메가의 껍질 성분이 너무 많이 섞여 맥주 맛과 색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메가 분쇄가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당화 작업을 위해 당화조에 넣어줍니다. 이 작업을 통해 메가의 당분을 다 제거해줘야 합니다. 분쇄된 메가를 따뜻한 물과 혼합해 죽처럼 만듭니다. 이것을 매쉬라고 합니다. 매쉬를 서서히 가열하면 보리 안의 전분이 메가당과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면서 발효성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전분이 발효성 당으로 바뀌는 과정을 당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가에 남아있던 단백질도 동시에 분해됩니다. 단백질은 메가가 싹을 틔우면서 약 70%, 당화하면서 약 30% 정도 분해되는데, 만약 단백질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으면 맥주가 탁해지고 맛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식혜 냄새가 계속 나길래 여쭤보니 이 과정이 식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분쇄된 메가가 눈처럼 날리네요. 메가와 물이 섞여서 당화된 맥즙은 여과기를 통해 순수한 맥즙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순수한 맥즙은 자비조로 이동됩니다. 맥즙을 자비조에 넣어 끓이는 과정을 자비라고 하는데요. 맥즙을 한번 끓여주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정한 농도로 농축하여 각종 효소를 파괴시킵니다. 둘째, 유해한 세균을 100도 이상에서 살균시킵니다. 셋째, 좋지 못한 휘발성 물질을 발산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맥즙은 말 그대로 순수해집니다. 자비조가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몇 분마다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비가 진행되는 동안 당화 작업을 마치고 당화조에 쌓여있는 메가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래의 뚜껑을 열면 당분이 완전히 제거된 메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찌꺼기는 다시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됩니다. 당화 후 남은 메가는 영양소가 풍부하기에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유기비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메가는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빵사들은 남은 메가를 빵이나 쿠키의 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맛을 더하기도 하며, 최근 산업계에선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활용은 지속가능한 양조 산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가 제거가 완료되며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자비조가 끓기 시작하면 홉을 추가해줍니다. 홉은 뽕나무과의 덩굴식물로 맷즙 안에 단백질이나 질소화합물 등과 쉽게 결합해서 가라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이 나게 하는 역할도 하죠. 맥주 맛의 핵심인 효모도 추가해줍니다.
효모균이 없다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 보리를 분쇄하고 홉을 넣고 끓여도 맥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끓인 보리물일 뿐이죠. 효모는 맷즙의 당을 소화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알코올 발효입니다. 효모의 발효 능력에 따라 최종 맥주의 알코올 농도가 결정되는데, 효모가 당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 알코올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효모가 골고루 퍼지면 자비조 아래에 쌓인 침전물을 제거하고 발효조로 이동시켜줍니다. 자비조에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이 파이프는 오랜 세월 사용되면서 겉부분이 걸리고 깨지긴 했는데요. 현장에선 엄청 깔끔하게 살균한 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맥즙은 발효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맥주 특유의 갈색 빛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효 기간은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추가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발효조 내의 산소 농도를 낮춰 효모가 더 효율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최종 제품에 자연적인 탄산감을 부여합니다. 발효가 끝난 맥주는 바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맥주는 저장 탱크로 옮긴 후 한 번 더 홉을 추가하고 숙성시켜줍니다. 이 방식을 후홉 또는 드라이홉이라 부르는데, 맥주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홉을 사용하여 열대 과일향, 꽃향기 등 다양한 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홉은 자연적인 방부제 역할을 하여 맥주 내의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합니다. 홉의 수지에 포함된 산은 향균 작용을 하여 맥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2주 정도의 숙성 기간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드디어 숙성이 끝나고 맥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을 봐야겠죠? 이제 막 숙성을 끝낸 수제 맥주의 맛은 최고였습니다. 케그에 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숙성이 끝난 맥주를 바로 케그에 담은 것이 생맥주입니다. 생맥주는 효모가 살아있어 맛이 신선합니다. 하지만 전존 효모와 미생물이 남아있어 오래 저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케그는 부산에 위치한 갈매기 브루잉 업체로 바로 배송됩니다. 갈매기 브루잉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 브랜드로 총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성대, 광안리, 남포, 해운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케그 작업이 끝나면 캔 작업이 진행됩니다. 용량에 맞게 제작된 캔을 창고에서 꺼내줍니다. 케이크에 담은 생맥주와는 다르게 캔에 담은 맥주는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살균 과정을 거친 맥주를 담아줍니다. 아무래도 살균 과정을 통해 효모와 미생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맥주보다는 풍부한 맛이 부족하겠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와인이 가장 오래된 술이어야 할 겁니다. 와인은 그릇 안에 으깬 포도나 과일을 넣어두면 껍질의 효모가 과일의 당분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술이 되니까요. 하지만 맥주는 생보리에 물을 붓고 효모를 넣는다고 저절로 술이 되지 않습니다. 발효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리를 죽처럼 만들어주는 당화 과정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해줘야 하죠. 그래서 맥주는 인류가 술과 발효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에야 나올 수 있는 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은 와인보다 맥주와 관련된 유물이 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수메르의 유적에선 일꾼들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주점에 모여 맥주를 한잔했다는 기록과 맥주 양조법이 적힌 점토판이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인데 말이죠. 그 당시에도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3사 모우 모여 한 잔 맥주에 피로를 씻는 오늘날과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촬영을 끝낸 후 시원하게 한잔 하려고 갈매기 브루잉 광안점에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생맥주를 맛봐야겠죠.
이렇게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